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이제 전력계통과학 8강이 되겠습니다. 전압 제어를 위한 무효 전력. 그래서 주로 이제 발전기까지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7번은 제가 만든 문제라고 했었죠. 예상 문제인데 그림에서 무효 전력 손실량, 그 다음에 송전 전력에 대한 손실 비율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1번 모선의 전압의 크기는 100각 제로, 그 다음에 2번 모선의 전압은 50각 30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압은 어디가? V1이 V2보다 더 크지요. 그러니까 무효 전력은 어떻게 돼? V1에서 V2로 무효 전력이 갈 것이다. 이런 거 금방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1번 모선의 위상은 제로, 2번 모선의 위상은 30도가 빠르죠. 그러니까 어떻게? 전압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유효 전력은 V2에서 V1으로 가겠구나.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야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1번 모선에서 2번 모선으로 가는 전력의 크기, 그건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W1이다. 그래서 P1 플러스 J의 Q1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V1의 I의 콘주게이트 이렇게 표현해보라고 했었죠. 자, 2번에서 1번으로 가는 전력은 얼마일까요? 자, W2는 P2 플러스 J의 Q2 이래서 어떻게 돼요? V2의 I의 콘주게이트. 그래서 하게 되면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을 구할 수 있다. 그랬을 때 얼마만큼의 무효 전력 손실 발생하느냐 이런 것을 계산을 해봐야 된다 했었죠. 막상 해보면 어떻게 돼요? 무효 전력 손실이 매우 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한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8번은 뭐냐면 122회 3교시도 나왔지만 아주 출제가 많이 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잘 숙지를 하셔야 되죠. 자, 발전기 가능 출력 곡선에 대해서 설명하고 발전기 운전 한계를 결정하는 요인 중에서 열적 제한 요인에 대해서 설명하라. 문제를 뭘 물어봤냐면 1번 발전기 가능 출력 곡선에 대해서 설명하라. 2번 운전 한계를 제한하는 요인에 대해서 설명하라. 이게 두 가지죠. 그러니까 전체 우리가 한 3페이지 정도 작성을 한다고 하면 발전기 가능 출력 곡선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약 1.5페이지 정도는 설명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발전기 출력 곡선 설명해 줘야 되고 그 출력 곡선에서도 어떻게 돼? 가능한 부분만 또 설명해 줘야 되겠죠. 자, 그게 이제 1번에 대한 얘기고, 그 가능한 부분이 왜 가능하느냐? 왜? 모든 기기들은 열에 의해서 제한받는다. 그래서 그 열적인 운전 한계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전 이 발전기 가능 출력 곡선은 항상 이렇게 기본적으로 1, 2 이렇게 두 개 분리해서 나온다. 이렇게 하는 부분들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문제 9번은 뭐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는 걸 하겠습니다. 자, 문제 10번. 여러 번 나왔던 문제죠. 전기 회로와 자기 회로를 비교 설명하십시오.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두 개가 더, 그 쌍대 관계를 이루고 있다. 그랬을 때 전기 회로에서의 전기 저항. 그것이 바로 자기 회로에서의 자기 저항. 그렇죠? 그래서 전기 회로와 자기 회로가 유사한 점도 있지만 또 다른 점도 있다. 그래서 공통점과 또 차이점에 대한 부분도 정리를 해 두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문제 11번은 이제 예제에서 하나 또 골라봤습니다. 삼상 3선식 배전선의 말단에 150kW로 역류 80에 평형 3.9V가 있는데 지금 부하점에 부하와 병렬을 전력 콘덴서를 접속해서 선로 손실을 최소화하려고 한다. 이에 필요한 콘덴서의 용량을 구하라. 이런 문제죠. 이런 거는 아주 어렵지가 않다고 그랬습니까? 어렵지 않다고 했죠. 왜냐하면 이 병렬 콘덴서를 통해서 선로 손실을 최소화한다. 그럼 선로 손실은 무엇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까? 저항은 이미 선로의 저항은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류의 제곱에 비례한다. 그러면 전류를 최소화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돼? 결국 전류 성분 중에 유효분과 무효분이 있는데 무효분을 없애줘야 되는 거죠. 예, 그렇죠. 결국 무효분을 없앤다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 80%를 얼마로? 100%로 만들어줘야 된다. 자, 그랬을 때의 콘덴서 용량이 얼마냐? 이건 뭐 금방 풀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문제 9번에 대해서만 우리 수강생들께서 풀어 놓으신 거를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문제가 뭡니까? 전압 무효 전력 제어에 이용되는 주요 기기. 그렇죠? 주요 기기의 종류와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게 원래 25점짜리인데 제가 얼마짜리로 냈냐면 10점짜리로 문제 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런 문제였던 거죠. 자, 발전기. 첫 번째가 발전기죠. 자, 발전기는 역률 지상 0.9에서부터 진상 0.95까지 어떻게 돼요? 연속적으로 제어가 가능한, 그죠? 연속적으로 제어가 가능한 주기기다. 이런 말이죠. 예, 그래서 이 계통이 지상이면 발전기는 지상 운전을 한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내용적으로는 뭐냐? 예, 과여절을 하는 것이다. 왜? 계통이 지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상 부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지상 무효 전력을 계속 공급해줘야 되겠다. 이런 말이죠.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전압을 높여주어야만 한다. 예, 그래서 실질적인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과여자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발전기는 어떻게 열적 제한 등에 의해서 출력이 일부 제한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 그래서 여기 25점으로 나오게 되면 가능 출력 곡선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자, 두 번째가 동기조상기죠. 이 동기조상기는 정의는 뭡니까? 동기전동기를 만들어 놓고 얘를 어떻게 무부하로, 그죠? 무부하로 운전하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무부하로 동기전동기를 운전하는 것으로서 계통에서 진상과 지상 무효 전력을 흡수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게 이제 아주 잘 표현해 놓은 그림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발전기하고 동기조상기는 하나의 전동기와 발전기 개념이니까 이 전압은 어떻게 돼요? 반대 개념으로 이해하면 쉽다. 그래서 발전기 입장에서 보면 이 전류는 다 지상 전류가 되겠죠. 그래서 이 지상 전류에 해당되니까 어떻게 발전기는 지상 무효 전력을 공급한다. 내지는 지상 전류를 공급한다. 이렇게 되면 전동기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 전류가 전동기 입장에서는 앞선 전류, 즉 진상 전류니까 이 조상기는 어떻게 됩니까? 전동기는 전력을 공급하는 게 아니죠. 흡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상 무효 전력을 흡수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계통이 진상이다. 그러면 발전기 입장에서 보면 이 전류 자체가 진상 전류가 되겠죠. 그래서 진상 전류를 공급한다. 그러면 전동기 입장에서는 이 전류는 무슨 전류가 되는 겁니까? 예, 당연히 지상 전류가 되는 거죠. 예, 회전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회전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회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동기 입장에서는 이 지상 무효 전력을 흡수하는 것이다. 그래서 발전기는 뭐예요? 공급한다. 전동기는 흡수한다. 이런 얘기죠. 예, 동기 전동기, 그죠? 예, 동기 전동기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소극성도 크고, 그 다음에 이 회전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요? 스텝 제어가 아닌 연속 제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게 이제 전력용 콘덴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부하의 병렬로 콘덴서를 연결해서 무효 전력을 공급합니다. 자, 설비가 단순하고 조작이 아주 단순하죠. 또 가격도 싸고 아주 매우 좋은 이점들이 많은데 뭐가 문제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이 전력용 콘덴서에 무효 전력을 공급하면 얘는 어떻게 돼요? 전압 제곱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주파수에 비례하는 것이죠. 결국은. 그래서 E파이 F 그 다음에 C 전압의 제곱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자 계통이 점점 지상화되었다. 그럼 결국 어때요? 전압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이런 말 아닙니까? 그러면 전압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 무효 전력을 더 공급해줘야 되는데 이 C 콘덴서 값은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전압 제곱에 비례해서 또 주파수도 같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중거를 겪으면서 무효 전력이 더 떨어지니까 계통의 불안정 현상의 대표적인 원인을 제공하는 이 기기가 뭐다? 이게 이제 콘덴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또 이 콘덴서의 또 하나 단점은 뭐였냐면 콘덴서 회로의 개폐에 따른 과도 현상이 진정되어야만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다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이 과제를 해결을 하는 것이 대표적인 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바로 이제 SVC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렇죠? 정지형 무효전력 보상장치 SVC다. 그래서 이 SVC에 대한 여러분들 충분한 숙지가 필요하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네 번째가 이제 블로 리액터다 이런 얘기죠. 자, 이것은 이제 페런트 현상일 때 우리가 공부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계통이 진상화될 때는 어떻게 돼요? 계통을 지상화시켜주기 위해서
리액터를 투입을 해주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전력용 콘덴서는 진상의 성격이고 블로 리액터는 어떻게 돼요? 지상의 성격이다. 그래서 얘는 진상밖에 공급할 수가 없고 얘는 지상밖에 공급할 수가 없다. 이런 단점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이제 정지형 무효전력 고상기 SVC가 되겠죠. 이것은 이제 전력용 콘덴서하고 어떻게 돼요? 반대급부로 해서 정리를 해두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자, 기타는 또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 직류 콘덴서죠. 물론 우리나라에도 2019년부터 이제 검토가 되고 이제 도입을 하는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여하지간 이 직류 콘덴서는 어떻게 돼요? 얘는 병력 콘덴서하고 개념이 다른 겁니다. 병력 콘덴서는 진상 무효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만 얘는 뭐예요? 선로의 X 값을 직렬로 바로 제거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선로에 역류를 올려주는 아주 대표적인 기기이다라고 하는 것까지 이해를 해 두셔야 되고요. 자, 여기에는 빠졌지만 또 뭐도 있습니까? 예, 그렇죠. 예, ULTC. 그렇죠? ULTC. 즉, LRC라고 했었죠. LRC. 이게 뭡니까? 로드 레이셔 컨트롤러. 그죠? 로드 레이셔 컨트롤러. 이 로드 레이셔 컨트롤러가 부착되어 있는 변압기.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LRT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LRT. 그래서 이 LRT가 바로 뭐냐면 ULTC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또 다 정리를 해 두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무효전력 공급 설비로서 아주 간단하게 10점 정도로만 봤습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면 충분히 다 숙지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 여러분들 열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